철수야, 밥 먹고 가라. 어무이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달렸던 그 아침. 전교생이 파랑 머리띠, 하양 머리띠 둘러매고 청군 백군으로 갈라섰던 날입니다. 어르신들은 집신짝 던져두고 막걸리 한 사발 드시며 응원하시고 애들은 코 묻은 손으로 오자미를 던지며 박을 터뜨렸지요. 그 구수한 모래먼지 냄새, 승부의 짜릿함. 1970년대 김철수 소년의 운명이 걸린 그 뜨거운 대운동회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억 이야기가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고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방을 떠돌던 차가운 가을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철수는 저절로 눈이 떠졌지요. 아직 새벽이건만 눈꺼풀은 천근만근이 아니라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철수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대운동의 날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생활 중 가장 큰 날이자 청군 백군으로 갈라져 온 동네가 뒤집어지는 잔칫날이었지요. 철수의 집은 학교에서 50리나 떨어진 시골이었습니다. 어무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가마솥 끓이는 소리를 내고 계셨지요. 철수야, 밥 먹고 가라. 하는 어무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전날 밤 빳빳하게 다려둔 청군 운동복이 아랫목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지에 파란 물감을 들인 듯한 소박하지만 철수에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갑옷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챙겨 입으며 철수는 작년 대운동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철수는 백군이었고 기마전에서 억울하게 모자가 벗겨져 지고 말았지요. 올해는 기필코 5학년 대표 기수로 나가 청군의 승리를 가져다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분한 기억이 1년 내내 철수의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살아있었지요. 이 녀석, 올해는 아주 단단히 미친 개처럼 달리겠구나. 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구수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운동화 끈을 꽉 동여맸습니다. 흙먼지가 심상치 않게 날리던 그 먼 운동장을 향해 소년 김철수의 가을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훅 치고 들어오는 익숙한 흙먼지 냄새. 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는 오색 찬란한 만국기가 바람을 타고 파도처럼 펄럭이고 있었지요. 평소엔 한없이 넓어 보이던 운동장이 오늘은 하얀 러닝구와 체육복을 입은 코올리게 동무들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청군 백군 할 것 없이 모두의 머리엔 파란색, 하얀색 머리띠가 질끈 동여매어져 있었고 얼굴엔 묘한 긴장감과 들뜸이 교차하고 있었달까요? 또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학교 어린이 여러분. 조회대 위에서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 햇볕은 따가운데 말씀은 어찌나 구절양장처럼 길고 굽이치던지 여기저기서 다리 아프다며 앓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장쌤은 저기 걸린 만국기 다 떨어질 때까지 말씀하실 작정이신가벼. 철수 뒤에 서 있던 단짝 칠보기가 귓속말로 속삭이자 주변 녀석들이 킥킥거리며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지요. 어르신들의 구수한 농담을 쏙 빼닮은 아이들의 장난기가 뙤약볕 아래서도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전교 회장의 쩌렁쩌렁한 선서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그 씩씩한 목소리에 맞춰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장엄하게 흘러나오자 철수의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뽀얀 모래먼지가 훅 끼치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콧잔등이 시큰해졌지요. 먹고 살기 팍팍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적어도 이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위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가슴 쫙 편 영웅이자 평등한 투사였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철수의 까무잡잡한 얼굴, 그 아래 동그란 눈동자만큼은 오직 청군의 우승을 향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라, 백군놈들. 오늘 아주 매운맛을 단단히 보여주마. 철수는 파란 머리띠를 다시 한번 질끈 묶고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올 승부를 향해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탕! 화약 냄새 물씬 풍기는 출발 신호탄 소리와 함께 오전의 첫 경기가 막을 올렸습니다.
운동회의 꽃망울이라 할 수 있는 1, 2학년 꼬맹이들의 50m 달리기였지요. 결승선에는 도장이 찍힌 공책이며 연필 자루가 든 바구니를 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석회가루로 선을 그은 트랙 위를 앙증맞은 두 발로 다다다다 내달리는 녀석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곱비 풀린 망아지 떼 같았습니다. 아이고 저거 폼은 국가대표급인디 발이 땅에 안 닿네 그려. 응원석에 빙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시던 동네 어르신들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백군 머리띠를 맨 코올리게 하나가 자기 발에 걸려 그만 꽈당하고 흙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놀란 마음에 울음보를 터뜨릴 법도 한데 녀석은 훌쩍거리면서도 벗겨진 검정 고무신을 엉거주춤 주워들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면서도 콧날이 시큰해지는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지고 볶는 가난 속에서도 쓰러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는 우리네 질긴 삶의 모습이 그 어린 것의 달리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청군 응원석의 열기도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에 핏대가 서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져라. 청군 이겨라. 백군 메롱. 철수와 동무들이 목청껏 부르는 응원가 소리가 북소리에 맞춰 운동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어무이가 사주신 커다란 솜사탕도 잊은 채 철수는 꽹과리를 치는 응원단장의 손짓에 맞춰 신나게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목이 쉴 정도로 외쳐대다 보니 어느새 이마엔 구슬땀이 맺혔지만 철수의 마음속엔 오직 저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청군의 모습만이 가득 찼습니다. 지루할 틈 없이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운동회는 서서히 절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로 솟아오르며 운동장의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무렵 드디어 오전의 하이라이트인 5학년 남학생들의 기마전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청군 응원석에서는 땅이 꺼질 듯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지요. 철수는 심호흡을 깊게 하며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작년의 치욕을 씻으리라 다짐했던 철수는 청군 기동대의 최전방을 이끄는 기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걱정 붙들어 매라. 우리 둘이서 내 다리통을 천하장사처럼 꽉 받쳐줄 구먼.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덩치 큰 떡대와 날쌘 돌이 칠보기가 듬직하게 철수의 양쪽 다리와 허리를 교차해 잡으며 튼튼한 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땀내 나는 등짝 위로 훌쩍 올라타자 철수의 시야가 쑥 높아지며 모래 먼지 날리는 운동장 너머 적진의 동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서는 하얀 머리띠를 질끈 맨 백군 기마대가 마치 성난 황소 떼처럼 씩씩거리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백군의 최전방 기수는 하필이면 이웃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호동이 녀석이었습니다. 야, 이 청군 촌놈들아. 오늘 다 제삿날인 줄 알아라. 호동이가 멀리서 삿대질을 하며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고 호동이 머리통에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 하얀 캡 모자만을 레이저처럼 쏘아보았지요. 시끄럽다. 내놈 모자통은 오늘 내 국밥 말아먹는 그릇으로 쓸 테다. 철수의 재치 있는 맞받아치기에 청군 진영에서는 와하 폭소가 터졌고 긴장감은 일순간 짜릿한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징을 치는 선생님의 손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운동장에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내려앉고 소년들의 이마를 타고 긴장의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깔린 하얀 모래들이 곧 시작될 치열한 난타전을 예감한 듯 바들바들 떠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사나이들의 명예를 건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징!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마침내 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와 마이너스!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을 지르며 청군과 백군의 기마대가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수십 필의 인간 말들이 뒤엉키며 일으킨 누런 흙먼지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떡대야 칠보가. 직진이다. 딴 놈들 다 무시하고 곧장 호동이 녀석한테 간다.
철수가 탄 청군의 선봉만은 좌우에서 날아오는 적들의 거친 소나기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백군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살이 부딪히고 옷자락이 찢어지는 퍽퍽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드디어 철수의 눈앞에 목표물인 백군 대장 호동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동이 역시 철수를 발견하고는 이빨을 꽉 깨물며 덤벼들었지요. 두 소년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진 찰나 호동이의 두꺼운 손이 철수의 파란 머리띠를 낚아채려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한 발 빨랐습니다. 철수는 몸을 한껏 뒤로 젖혀 호동이의 손을 피함과 동시에 용수철처럼 몸을 튕겨 앞으로 쑥 내밀며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잡았다 요놈. 철수의 소나귀에 호동이의 하얀 캡 모자가 옴팡지게 잡히는 짜릿한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승리를 예감하며 모자를 확 낚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밑에서 철수를 받치고 있던 칠보기가 누군가의 발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기마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허공에 붕 뜬 철수는 아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뽀얀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는 맨바닥을 향해 거꾸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별이 번쩍 튀었습니다. 입안으로는 텁텁한 모래가 한 움큼 쏟아져 들어왔고 귓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이명만이 B-하고 맴돌았습니다. 청군 진영에서 안타까운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쓰러진 철수의 시야는 온통 누런 먼지로 아스라하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빙빙 도는 아찔한 순간 철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나이 체면에 여기서 이대로 뻗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퇴퇴. 입안에 가득 들어찬 모래를 터프하게 뱉어낸 철수는 무릎을 탁 짚고 오뚜기처럼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바닥에 요란하게 구르는 바람에 백군 대장 호동이의 모자는 간발의 차이로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버렸지만 쓰러져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철수의 맹렬한 투지는 청군 동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당겼습니다. 야, 우리 철수도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우리가 여기서 밀릴 소냐. 청군 무조건 돌격이다. 흑투성이 철수의 모습에 제대로 자극받은 청군 기마대들이 악에 바친 구수한 함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백군 진영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여기저기서 백군 기수들의 하얀 캡 모자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결국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흙먼지 혈투 끝에 운동장의 경기의 끝을 알리는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과는 남은 기수수가 훨씬 많은 청군의 압도적인 판정승이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된 철수와 동무들은 서로 땀냄새 나는 몸을 부둥켜 안고 방방 뛰며 기쁨의 눈물을 찔끔 흘렸지요. 그 짜릿한 승리의 여운은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점심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운동장 한쪽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마다 가족 단위로 둘러앉아 신문지나 돗자리를 펴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무릎팍 안 까졌나? 장하다 장해. 어무이가 철수의 교복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주며 알루미늄 찬압 뚜껑을 여셨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꽁다리 김밥, 소풍날에나 맛볼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삶은 달걀,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톡 쏘는 시원한 유리병 사이다. 입가에 묻은 흙먼지를 제대로 닦을 새도 없이 양볼 미어지게 김밥을 쑤셔 넣는 철수의 얼굴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한바구음이 피어났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퍽퍽함을 사이다 한 모금으로 시원하게 뻥 뚫어버리며 철수는 뺨을 스치는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 녹아든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통통 두드리며 꿀맛 같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덧 햇살은 나른한 오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운동장 중앙에는 언제 세웠는지 커다란 장대 2개가 떡하니 버티고 섰고 그 꼭대기에는 어른 몸통만 한 거대한 박 2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오후 일정의 화려한 포문을 여는 첫 경기, 전교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대망의 박 터뜨리기 순서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밥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밥값들 해야지. 저기 매달린 박통이 웬수다 생각하고 냅다 던지는 깁니다.
마이크를 잡은 체육 선생님의 구수한 농담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와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청군 진영 앞에는 승리라는 글자가 적힌 박이, 백군 진영 앞에는 단결이라고 적힌 박이 위풍당당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단단한 박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작년처럼 반짝이는 오색 꽃가루일까? 아니면 달콤한 사탕비가 내릴까? 아이들의 눈망울은 벌써부터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철수 역시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가 못 입는 양말과 헝겊을 꿰매 그 안에 콩과 모래를 꾹꾹 눌러 담아 손수 만들어주신 오자미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의 투박한 감촉 속에 어머니의 따스한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 했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코올릭의 1학년 동생들부터 덩치 큰 6학년 형님들까지 모두가 양손에 저마다의 오자미를 장전한 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 박통을 제일 먼저 터뜨려서 우리 청군이 오후 경기도 기선을 제압해주겠어. 철수는 까맣게 때가 탄 작은 손으로 오자미를 꽉 쥐어보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장대 주변으로 원을 그리며 모여들어 숨을 죽인 채 시작 신호만을 기다렸습니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흙먼지 사이로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운동장. 그 긴장감 넘치는 침묵 속에서 아이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쿵쾅쿵쾅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삑! 고막을 때리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가을 하늘을 가르자마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수천 개의 오자미가 일제히 창공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런닝구를 입은 코올리개들부터 까까머리 고학년들까지 마치 성난 벌떼처럼 장대 아래로 몰려들어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지요. 하늘은 순식간에 알록달록한 오자미 구름으로 뒤덮였고 박에 맞고 튕겨나온 오자미들이 흙바닥에 떨어지며 퍽퍽 뽀얀 모래 먼지를 사방으로 뿜어냈습니다. 더 세게 던지라마. 저 박통이 느그들 원수라 생각하고 팍팍 던지란 말이다. 목에 핏대를 세운 응원단장의 호통에 철수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냈습니다. 어깨가 빠져라 던지고 또 던졌지요.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콧구멍엔 흙먼지가 가득 들어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자미가 박통에 명중할 때마다 둔탁한 북소리 같은 퍽, 퍽 소리가 심장 박동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백군 진영도 질세라 맹렬하게 오자미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드디어 청군의 승리박이 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터진다라 터져. 철수의 눈이 반짝이는 찰나 마지막으로 날아간 누군가의 오자미가 박통의 정중앙을 강타했습니다. 펑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박이 두 쪽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밀가루와 함께 오색 찬란한 종이꽃가루 그리고 청군 우승이라고 적힌 긴 현수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이겼다. 우리가 먼저 터뜨렸다. 철수는 허공에 쏟아지는 꽃가루를 맞으며 공중공중 뛰었습니다. 얼굴은 온통 밀가루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마치 찹쌀떡 같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해맑은 웃음만큼은 가을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깟 종이 조각이 뭐라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우리의 몽글몽글한 추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열띤 박 터트리기가 끝나고 운동장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을 즈음 자자 이번엔 동네 어르신들 몸 좀 푸실 차례입니다. 체육 선생님의 넉살 좋은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엔 허리 구부정하게 밭일만 하시던 할매, 할배들부터 막걸리 거나하게 걸치신 아버지들까지 모두 바지춤을 추켜올리며 우르르 트랙으로 쏟아져 나오셨지요. 종목은 그 이름도 정겨운 집신 던지기와 숟가락 탁구공 나르기였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 똥지게나 졌지 탁구공은 처음 봅니다. 칠복인의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덜덜 떠시며 탁구공을 떨어뜨리자 응원석에선 구수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부욕에 불타오른 철수 어머니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신 던지기 선에 서셨습니다. 철수야 어머니 잘 봐라. 이 집신짝이 청군의 점수를 물어올 기다. 비장한 표정으로 몸을 뱅글뱅글 돌리며 온몸의 반동을 이용해 집신을 있는 힘껏 집어 던지셨지요.
그런데 아뿔싸. 어무이의 손을 떠난 집시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대신 엉뚱하게도 본부석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휙 날아가 버린 게 아닙니까? 저거와 저리 가노. 모두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는 집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툭. 기막히게도 그 흙 묻은 집신은 심각한 표정으로 채점표를 보시던 교장 선생님의 중절모 정수리에 정확히 안착하고 말았습니다. 일순간 운동장에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지진이라도 난 듯 엄청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마, 우리 엄니가 교장쌤한테 벼슬을 내리셨네. 동네 사람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고 철수 어무이도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지셨지만 이내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지요. 근엄하던 교장 선생님마저 헛기침을 하시며 빙그레 웃으시는 모습에 팍팍했던 삶의 애환마저도 시원한 가을바람을 타고 훌훌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누런 흙먼지 위로 피어오르는 그 구수하고도 따뜻한 웃음소리가 온 동네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큰 웃음이 휩쓸고 간 운동장에 다시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며 운동장 위로 길쭉한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5학년과 6학년 고학년 남학생들이 늠름한 자태로 대오를 맞추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매끄럽게 깎인 나무 곤봉이 쥐어져 있었지요. 운동회의 예술적 기교를 뽐내는 하이라이트, 대망의 곤봉 체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철수도 그 대열의 한가운데 서서 콧바람을 씩씩 불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체육 선생님의 절도 있는 구령과 함께 웅장한 행진곡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100여 명의 소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나무 곤봉을 허공으로 휙휙 돌리기 시작했지요. 곤봉이 바람을 가르는 붕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운동장을 채웠습니다. 교차로 돌리기, 위로 던져받기 등 한 달 내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했던 고난도 동작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년들의 절도 있는 발구름에 맞춰 바짝 마른 흙바닥에서 뽀얀 모래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석양빛을 머금은 그 누런 먼지는 마치 무대 위의 신비로운 특수효과처럼 소년들의 땀방울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지요. 철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자랑스럽게 지켜보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곤봉이 맞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딱딱 소리와 소년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며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아이고, 쪼매난 것들이 우찌 저리 가기 딱딱 맞노. 군대가 따로 없네 그려. 어르신들의 감탄 섞인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철수의 하얀 런닝구는 어느새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동작 하나하나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소년이 된 아이들의 씩씩함과 그 시절 우리가 가졌던 순수한 열정이 아련한 땀방울로 맺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만국기마저 숨을 죽인 듯 펄럭임을 멈춘 고요한 운동장 위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승부를 결정지을 단 하나의 꽃, 운동회의 진정한 피날레인 이어달리기만이 남은 것입니다. 본부석의 점수판을 보니 청군이 백군을 아주 간발의 차이로 앞서고 있었지만 안심하긴 일렀습니다. 백군의 마지막 앵커는 다름 아닌 옆 동네 육상부 출신 걸음하날 살려라 제일 빠르다는 무쇠 다리 돌쇠였으니까요. 청군 응원석의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청군의 마지막 희망이다. 죽기 살기로 뛰어 사재기 알았지? 철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트랙의 마지막 주자석에 섰습니다. 손바닥엔 벌써부터 식은땀이 흥건해져 파란 바톤을 놓칠까봐 체육복 바지에 쓱쓱 문질러 닦아야만 했지요. 평소엔 칠복인의 누렁이보다 조금 빠른 수준이었던 철수지만 기마전에서의 깡다구를 인정받아 덜컥 앵커 자리를 꿰찬 것이었습니다. 철수 옆 레인에는 콧김을 씩씩 뿜어내는 돌쇠가 근육질 종아리를 풀며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넌 내 흙먼지나 실컷 마시게 될 거다. 돌쇠의 기선 제압에 철수는 애써 턱을 치켜들었지만 심장은 귓가에서 방망이질을 치듯 쿵쾅거렸습니다. 어무이, 아버지, 제발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이소.
철수는 까맣게 탄 얼굴 위로 파란 머리띠를 다시 한번 꽉 조여맸습니다. 흙먼지 수북한 석회선 너머 저 멀리서 첫 번째 주자들이 출발선에 엎드린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 보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좁은 트랙 위로 날카롭게 모여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소거가 된 듯 멎어버렸습니다. 긴장감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는 11살 소년의 두 어깨 위로 청군의 거대한 운명이 묵직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탕! 정막을 깨고 하늘을 찢어놓는 출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1번 주자들이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며 누런 모래 먼지를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와 아마이너스! 운동장은 순식간에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꽹과리 소리, 냄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함성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몰아쳤지요. 레이스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피 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커브를 돌 때마다 순위가 바뀌었고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는 아찔한 순간마다 관중석에서는 아이고 하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주자가 마지막 곡선 코스를 돌아 철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청군 주자가 백군 주자보다 불과 반 발짝 정도 앞선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철수야 받아라 마이너스. 얼굴이 사색이 된 청군 주자가 파란 바톤을 앞으로 쭉 뻗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철수는 뒤를 돌아본 채 이미 서서히 달리기 시작하며 오른손을 뒤로 뻗었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땀방울로 미끈거리는 바톤이 철수의 소나귀에 묵직하게 감겼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옆 레인에서도 백군의 돌쇠가 바톤을 이어받아 짐승 같은 탄력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아마이너스 달려라 김철수. 철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땅을 박차고 나갔지요. 폐가 찢어질 듯 숨이 차올랐고 귓가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무서운 속도로 타다다닥하고 흙바닥을 찍어 누르는 불길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쇠 다리 돌쇠였습니다. 숨소리마저 뒷목에 닿을 듯 가까워진 순간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괴물 같은 녀석이 어느새 철수의 옆구리까지 바짝 추격해온 것입니다. 승부를 알 수 없는 숨막히는 죽음의 레이스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결승선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하얀 결승선 테이프가 가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불과 20m 앞. 하지만 철수의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워져 있었고 입에서는 쇳내 나는 단내가 풀풀 풍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구리 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백군 돌쇠가 마침내 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쇠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마주친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지는 건가?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찰나 우레 같은 함성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귓가를 파고드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수야, 죽을 힘을 다해 뛰어라. 밥심으로 뛰란 말이다. 바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응원하시는 어머니의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만난 것 한번 실컷 못 먹어보고 자랐지만 어머니의 그 투박한 사랑만큼은 철수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철수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작년 기마전에서 억울하게 지고 눈물 콧물 쏟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아! 철수는 젖먹던 힘까지, 아니 영혼 밑바닥에 숨겨둔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모두 끌어모아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바람 저항을 줄이려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두 팔을 미친 듯이 앞뒤로 흔들었지요. 결승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3m. 돌쇠가 먼저 테이프를 끊으려 가슴을 내미는 순간 철수는 말 그대로 온몸을 허공으로 던지듯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채양.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팽팽했던 하얀 결승선 테이프가 누구의 가슴에 먼저 닿았는지 모르게 툭 끊어지며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멈출 힘조차 없던 철수는 그대로 뽀얀 모래먼지가 쌓인 바닥으로 철푸덕 곤두박질치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하얀 런닝구와 얼굴은 온통 누런 흙투성이가 되어버렸고 가슴은 터질 듯 벌렁거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가라앉는 결승선 너머로 과연 누가 이겼을지 온 운동장이 숨죽인 채 판정관의 깃발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판정관 선생님의 손이 파란 깃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청군 승리. 그 한마디에 운동장은 그야말로 터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진 판독기 따윈 없던 시절 철수가 가슴을 들이밀며 찰나의 차이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것을 모두의 두 눈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흙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철수의 귓가에 동무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김철수. 떡대와 칠보기를 비롯한 청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흑투성이인 철수를 번쩍 들어 허공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세! 청군 만세! 파란 가을 하늘을 향해 붕 떠오르며 철수는 그만 코끝이 찡해져 찔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가엔 세상 누구보다 환하고 구수한 미소가 번졌지요.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에서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누렇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반짝이는 눈으로 조회대를 올려다보았지요. 교장 선생님이 커다란 우승 깃발을 청군 대표에게 넘겨주는 순간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뙤약볕 아래서 넘어지고 구르며 함께 울고 웃었던 길고도 짧았던 하루. 승자와 패자는 있었지만 결국 어르신들의 막걸리 잔 속에서 아이들의 흙 묻은 콧물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던 참으로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파란 머리띠를 푼 철수는 어무이가 싸주신 텅 빈 찬압을 달그락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에 채이는 작은 돌멩이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지요. 비록 지금은 콘크리트로 덮여 사라져버린 먼지 폴폴 날리던 옛 운동장이지만 11살 소년 김철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진득한 해악이 버무려진 그날의 대운동회는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몽글몽글하고 눈부신 황금빛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